그 키스 헤링이라든지 뭐 앤디 워홀이라든지 바스키아라든지 마케팅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특별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천재라는 건 그럼 과연 뭐로 정의되는 거지? 천재 작가라는 그런 타이틀 자체가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여야 나도 먹고 살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천재 작가가 되지 않으면 내 스타일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요진 작가고요. 캐릭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작가입니다. 이 인터뷰를 하는 데 있어서 저랑 제일 관련 없는 그 분을 초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가장 관련이 없을까라고 잠깐 한 1초 정도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게 딱 그 금붕어님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천재 작가가 되는 법을 모르겠어요. 금붕어 씨가 아신다면 저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 키스 헤링이라든지 뭐 앤디 워홀이라든지 바스키아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재 작가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특별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다 다른데 천재라는 건 그럼 과연 뭐로 정의되는 거지? 제 그림 자체가 지금 이렇게 보여졌지만은 비슷하게 그리는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마케팅이라는 소스와 함께 그러면은 사람들이 접할 때 저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 거 카피하는 거잖아. 이거 그 사람 거잖아. 결국에는 유명해지거나 천재 작가가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내 스타일을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천재 작가라고 불리기에는 굉장히 엉성한 사람이거든요. 금붕어님한테 너무 어려운 얘기. 저는 우연적인 현상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해요. 아프리카에 가게 된 것도 굉장히 우연인데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정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세상을 구하면 되겠다. 세상을 바꾸면 되겠다. 되게 큰 포부를 가지고 아프리카 잠비아로 향했죠. 이것도 결국엔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진 일인데요. 거기 음악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흔들면서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오더니 야 너 춤추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춤춰 그랬더니 자기도 아티스트래요. 그럼 넌 무슨 아트 하는데 조각을 한대. 나도 그래픽 디자인이랑 그런 영상 같은 그런 거 하는 아티스트야.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8m짜리 동상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한번 와서 구경할래? 직접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미팅을 하고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내가 여기서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나도 이 의미 있는 활동에 함께 하고 싶다. HIV 에이즈 관련된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모지아트라는 기관을 만나게 됐는데 아트센터를 운영하는 그 친구가 제 그림을 본 거예요. 작은 노트에다가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스튜디오에 문짝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친구가 너 요즘 그림 그리니까 여기다 한번 그려봐.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라이브 페인터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의 제가 이렇게 금붕어님과 얘기를 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리네임드라는 전시는 집을 구하고 이것저것을 사다 보니까 박스가 너무 많이 쌓여 있었어요. 이 박스를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 위에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리네임드라는 전시를 기획해서 하게 됐죠. 그냥 집에서 그냥 버려져 있던 짜파게티 박스인데 그림을 그려지고 이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전시였어요. 우연히 만들어준 하나의 콜라보레이션 피스였던 거예요. 청계천 작업은 당시에 제가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을 그려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작가가 돼야겠다라는 포부로 44m짜리 벽이었는데 거기에 종이를 붙여놓고 이제 3일 동안 작업을 해서 청계천 작업을 완성할 수 있었죠.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솔직히 없었어요.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전체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느낌? 작업자와 벽이 만나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럼 벽이 뭔데?
저는 벽이라는 공간이 보호적인 아니면 되게 공격적인 의미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청계천이라는 공간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 청계천이 일제시대에 한국인이 살던 곳과 일본인이 살던 곳을 나누던 벽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의미를 찾다 보니까 청계천이라는 곳에서 이런 벽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라이브 드로잉이라고 해도 되게 멋있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주로 담배를 피는 그런 곳인데 그 쫄래쫄래 가가지고 벽에 이제 종이를 붙이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줄줄줄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한 명, 두 명씩 서서 그림 그리는 걸 지켜보죠. 이게 완성이 됐을 때는 뭐 박수를 받는다든지, 어떤 아저씨는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계시다가 청년 고생 많아 그러면서 바카스도 하나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반면에 또 다른 분들도 있어요. 그림에 이렇게 담뱃재를 지지기도 하고, 어느 날은 그림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 하나하나, 반응 하나하나가 다 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붕어님의 세계에서는 드로잉이라는 게 어떻게 비춰질지 되게 궁금하네요. 천재작가라는 그런 타이틀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천재작가라는 타이틀 자체가 자극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타이틀이 붙으면은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여야 나도 먹고 살고, 있어 보여야지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내 이야기, 내가 주고 싶은 바이브, 주고 싶은 메시지들이 사람들한테 좀 더 클리어하게 전달되고 좀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오를 이렇게 잡고 있는다고 해서 있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있어 보임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최대한 응집해서 여기에 쏟아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들이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제가 주고 싶은 바이브들이 전달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천재 작가는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천재 작가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천재 작가라는 그 타이틀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믿고 꾸준히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천재는 솔직히 우리 삶 안에 다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고 싶은 그런 방향성은 재료나 상황이나 그런 우연히 만들어낸 하나의 행동들이 인연으로 이어져서 그거를 통해서 확장하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 금붕어님이랑 얘기를 하게 되어서 처음에 되게 그랬어요. 내가 너무 무례하게 이렇게 금붕어님을 이렇게 불렀나? 이렇게 잘 쉬시고 계셨는데 지금 이렇게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아이 컨택을 해야 되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지? 그런 고민하는 시간들도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우연이었고, 하지만 그런 우연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 앞으로 이런 인연이나 우연이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곱씹어가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고해성사하는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즐거웠고 가시는 길 평안히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다시 놀아요. 저는 천재작가 유효진입니다.